네. 그러면 여기 네트워크에 대한 이미지가 뭐 각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의는 뭔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과연 네트워크가 뭐 하는 건지 어떨 때 쓰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정의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불가인님이 생각하는 네트워크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네트워크에 대한 이미지는 제가 말씀드렸고, 예. 그게 이제 좀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통신망으로 되어 있네요. 아, 전형적인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네요. 저는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음, 네트워크를 정의를 내린다 하면 어떻게 보면 이건 이미지에 더 가까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얘기하지 보면 어, 사람으로 치면 사람한테 빗대어서 얘기하면 혈관 같은 거. 혈관 아, 같은 거. 왜냐하면 우리가 피가 돌아야 살 수 있듯이 네. 네트워크 안에는 데이터가 서로 오고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예. 그게 네트워크다라고 음, 빗대어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소름이 돋은 게, 제 선임이 예전에 이제 네트워크 유지보수 결제를 받으러 갔는데, 네. 이거를 꼭 해야 되냐, 이제 경진이 그렇게 다시 반문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사람이 혈관에 피가 원활히 안 돌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야지 회사도 잘 돌아간다. 뭐 그렇게 얘기를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 선배분도 저랑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셨나 보네. 그랬었나 봐요. 예, 예. 그럼 네트워크를 이제 그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통신망 네. 이라고 하면 이거를 음, 구성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네. 뭐 구성할 수 있는 건 이제 그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뭐 그거를 갖다 이제 표준으로, 국제 표준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건 그 OSI 7 레이어 이런 게 있죠. 예. 그건 드디어 나오는 건가요? OSI 7 레이어. 예. 그, 이게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그 부분인 건가요? 그렇죠. 이게 네트워크에서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뭐 그런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뭐 자격증 공부나 아니면은 뭐 학과 공부할 때도 OSI 7 레이어 부분을 보면 그냥 무식하게 때려 외웠잖아요, 진짜. 그렇죠. 레벨 1부터 레벨 7까지 해서 뭐 물리 계층, 뭐 맥어드레스 계층, 뭐 데이터 뭐 그리고 난 다음에 IP 계층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막 이렇게 앞 글자 따가지고 외우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맞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뭔 뻘짓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되게 슬프지만 이걸 이해를 안 하면 네트워크 자체를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원활하게 읽고 쓰고 말하고 하려면 알파벳을 배워야 되듯이 네. 네트워크라는 거를 이해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OSI 7 레이어가 뭔지는 알아야 그 다음부터 얘기가 될 그렇죠. 수가 있던 예. 거라 되게 서글프지만 이거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음,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얘기 나온 김에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OSI 7 레이어는 국제 표준 단체인 ISO에서 네트워크를 7계층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층별 표준을 제시한 모델이고요. 요거 저도 이제 그 네트워크 시험에는 빼먹지 않고 필수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예전에 이제 억지로 암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기억나는 게 All people, student need digital pen. 모든 사람, 특히 학생은 디지털 펜이 필요하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웠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뭐 피자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뭐 해가지고.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좀 이거를 제가 예전 생각을 해보면 예전 네트워크 공부할 때 생각을 해보면 네. 이거를 그냥 무식하게 외우려고 하면 네. 되게 머리가 아프고 그나마라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실제 존재하는 거랑 그 계층 간을 그 매칭을 시키면 그나마 이해하기 좀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L7 스위치, L4 스위치, 뭐 L2, L3 스위치, 뭐 라우터 이제 그런 물리적인 장치들이 있는데요. 그거랑 이렇게 매칭해서 이 단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계층별로 이제 역할들이 있잖아요. 역할이 있고 맞아요.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고 그런 게 이제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들어가면은 좀 그나마 좀 머릿속에 개념이 좀 쉽게 잡히고 이제 좀 그런 네트워크 쪽 엔지니어랑 하려면 또 이 개념 L7, L4가 뭔지 L2, L3가 뭔지 그런 거는 좀 알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특히 뭐 관리자 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뭐 메인으로 잡는 사람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네. 뭐 일반 기업체 전산 담당자들은 이것 말고도 다른 일을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것만 쭉 잡고 있을 수는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건 요거를 조금 그나마라도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L1 피지컬 레이어 층 같은 경우에는 허브, 리피터.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전산쟁이 생활 13년 하면서 리피터를 직접 내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내 눈으로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없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리피터 기능을 하는 걸 이미 우리가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선 증폭기 같은 거 쓰실 때도 있고 그리고 L2 스위치 많이 쓸 때가 있잖아요. 네. 원래 레이어 계층은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을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렇죠. 리피터라는 거를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리피터 기능 하는 거를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일단은 심플하게 1계층에는 물리적으로 뭐 UTP, 진짜 그 UTP 케이블, 그리고 전기, 그리고 무선 신호 이런 거 관련된 게 1계층. 그리고 L2는 스위치. 네. 이제 맥어드레스 통신을 하는 스위치. 그리고 그렇죠. L3는 라우터, IP 통신을 한다. IP L4, 통신. L4는 포트 통신, 포트. 그러니까 포트. 이렇게 딱 그냥 딱딱 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L5부터 7까지는 사실 뭐 어플리케이션 단 쪽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존하는 물건에 대해 대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뭐 굳이 L5에서 L7 정도를 커버 치는 거를 실존하는 거에다가 맞춘다면 방화벽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방화벽 같은 거를 그 부분에 좀 넣으면 되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일하면서 나의 범주 안에서 어떻게 커버를 치는 네트워크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커버를 칠 수 있는 부분은 L1부터 L4까지가 다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뒷단은 사실 어떤 네트워크 계층이 아닌 이제 그쵸. 그런 뭐 개발자나 이제 뭐 그렇죠. 그런 쪽의 영역이다. 어플리케이션의 영역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를 해야 되고 네. 사실 1번 레이어 1부터 레이어 4까지가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핸즈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닐까라고 저는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이제 동감을 하고요. 예. 실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도 뭐 이렇게 IP 단, 포트 단 실무에서는 이제 그쪽에 많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쪽에 또 관리를 잘해야 되고. 예. 이게 저는 처음에 이거를 왜 냅다 외우라고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좀 그 일하면서 약간 제 혼자서 좀 느껴진 건 트러블 슈팅을 할 때 이 순서대로 하면은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뭐 레이어 1, 2, 3, 4, 5, 6가 뭡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는 뭐 사실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뭐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런 거를 뭐 기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음. 제 경험에 비춰서 얘기를 해보면 어느 순간 그 누구야 아르키메데스인가요? 그 아저씨가 그 목욕탕에 목욕하러 가셨다가 아, 물 넘치는 거 보고 이거야? 유레카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예. 저한테는 약간 OSA 7 레이어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터졌는데 이슈가 네. 터졌는데 막막한 거예요. 그냥 그날따라 이제 음. 못잠들도 없고 다 그래가지고 죽고 나서 하나 제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는 네트워크 메인터넌스 업체도 없어가지고 그냥 저희 안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되게 난감했었는데 그때 네. 제가 막 네트워크 자격증 준비하고 있을 때라서 그냥 아, 그러셨구나. 이거대로 하나씩 체크를 해봤어요. 처음에 네. 근데 원래 모든 이슈들은 당연한 거지만 별거 아닌 거에서 다 그렇죠. 문제가 생겨서 그렇잖아요. 알고 나면 별거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전기 확인해보고, 전기가 네. 괜찮네? 그 다음에는 이제 UTP 케이블, 뭐 이제 그 레이어층에 물려있는 것들 하나씩을 다 체크를 해봤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때 아마 루핑 돌아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것 같긴 한데, 루핑 그랬구나. 되게 예, 예. 요즘은 장비단에서 다 그거를 이제 네, 각 장비단에서 많이 이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 STP 프로토콜 아마 스패닝 트리 그건 네. 것 같은데 그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장비 자체에서도 한쪽을 띄워줘가지고 루핑 걸리지 않게 다 지원해주는 모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옛날 장비여가지고 그거를 이중화시킬 때 잘못 꽂으면 그 브로드캐스팅 서로 양쪽에서 하느라고 계속 뱅뱅뱅 돌면서 네트워크 속도 엄청 느려지잖아요. 예, 옛날에는 그런 경우 많았어요. 진짜 무한 루프라고 일단 맞아요. 이렇게 보통 현장에서 무한 루프 걸렸다고 그런 계속 식으로 돈다고 이제. 네. 예. 근데 뭐 인터넷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엄청나게 느리기 때문에 막 지금 현업사에서는 막 죽이려고 난리 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약간 희열을 느꼈어요. 이거대로 하나씩 체크를 해보니까 이 안에서 답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백날 외우라고 시험에 나온다고 무조건 나온다고 외울 때랑 이걸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하나 해결했을 때와의 느낌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아주 좋은 경험 하셨네요. 네, 진짜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OSI 7 레이어를 겪고 나니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방송 듣는 분들한테 뭐 제가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를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비유로 조금 접근을 하시면 그렇게 지루하진 않아요. 네. 그렇게 지루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방송에서 이제 좀 팁을 하나 좀 제 경험상 드리면은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기업 네트워크 구조가 일단 PC가 엔드 유저 단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층마다 이제 스위치 장비가 있는데 다른 데도 아마 그렇게 많이 돼 있을 거예요. 보통 층별로 많이 해놓죠. 예. 층마다 쓰 있고 층 스위치가 이제 백본 스위치라 그래가지고 메인 스위치에 이제 연결이 되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방화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쪽으로 이제 던져지죠. 인터넷 방으로 이제 나가고 그런 구성으로 많이 돼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네트워크 장애 이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인터넷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이게 막막하잖아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는. 그렇죠. 구성도가 모르고. 머릿속에 없으면 그렇죠. 어디서부터 체크를 해야 될지 모르죠.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이걸 뭐 제가 안 건 아니고 이제 엔지니어랑 제 선임한테 이제 배운 건데 이제 핑을 테스트를 하는데 그걸 이제 일단 그 PC에서 층에서 다시 백본으로 백본에서 방화벽으로 이렇게 구간별 나눠서 찾으면은 맞아요. 이제 그 찾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트워크가 딱 안 됐을 때 이제 뭐 흔히 이제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른 서버나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은데 뭐 방화벽 엔지니어한테 물어보면 우리 문제 아닌데요. 백본 엔지니어한테 물어보면 우리 문제 아닌데요. 전 그럴 때 그런 많이 경우도 많잖아요. 저는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있죠.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요즘에는 그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유, 물론 이제 그럴 만한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됐을 때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저도 지금 쿨가이님 말씀하신 게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네, 이슈는 사실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예상해놓은 안에서 거의 나요. 특히 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을 그렇죠. 빼고는. 예,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게 구성도가 일단 머리에 있고, 그리고 음, 대역 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개념이 다 서 있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번 구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만 나가는 것만 안 된다. 그리고 음, 그러니까 저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뭐 1번 음, 시나리오는 인터넷만 서비스가 안 될 때, 뭐 2번 시나리오는 내부망에서만 서비스가 안 될 때, 뭐 3번은 둘 다 안 될 때, 뭐 4번은 간헐적으로 안 될 때,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겪으면서 생겼었던 이슈들을 약간 좀 시나리오화 해놓거든요. 네, 그렇게 해놓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 문제가 되는지를 되게 빨리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되게 그 네트워크나 IT 관리자의 능력이 아닐까. 그런 음. 빨리 문제를 찾아서 어디가 정확하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지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뭐 중요하죠. 그런 예. 부분에는 저희가 다음 회차 때 저희가 이제 음, 기업체에서 네트워크 관리하는 포인트들만 좀 따로 좀 발췌를 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뭐 그때 네네.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아까 아, 얘기했던 대로 OSI 7레이어로 잠깐 돌아오자면 네. 어찌됐건 간에 이건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으니 지금 다소 무식한 점이 있더라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음, 조금 외워주는 게 제일 유일한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유일한 네. 방법일 것 같긴 하고, 저도 이제 대학 때 전산 전공을 하면서 네트워크 과목에서 이제 이거를 그 외워가지고 각 계층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그 패킷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거를 다 이제 그려서 이제 손으로 쓰는 게 시험이었거든요. 아, 그래, 그때는 진짜 무식하게 외웠었는데, 그런데 이제 뭐 물론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지금 대학도 그렇게 지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통신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장비를 어떤 좀 이렇게 실험용이나 뭐 그런 안 쓰는 장비라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은 더 쉽게 이해를 할 예,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요즘은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에뮬레이터 같은 게 별로 없어서 그 네, 딱히 그거를 가시화해 줄 수 있는 툴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네트워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패킷이 그렇죠. 나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좀 그런 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좀 보완이 됐을 거라 생각은 들고요. 근데 네, 보완이 됐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념과 이미지는 자기가 일단 암기를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왜 안 경험이 되면 없으면 맞아요. 처음에는 일단 암기를 해야지 또 그게 머리에 남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냥 일단은 서글프지만 그냥 외우세요. 일단 다 필요 없고 그냥 외워야 돼. 어떡할 거야 이거 처음에는 답이 없어요. 네, 처음에는 외워야죠. 뭐.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들은 이미 뭐 네트워크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얘기 다 들었던 거고 어떤 건지 알 거예요. 어떤 건지 알 그렇죠. 건데 예. 근데 우리가 왜 굳이 또 한 번 더 이 지긋지긋한 OS 7 레이어라는 걸 왜 언급을 하냐? 그만큼 중요하니까. 네, 진짜 이거는 중요하죠.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안에 네트워크가 다 들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거를 OS 7 레이어를 까가지고 하나하나 얘기하면은 제가 볼 때 일주일도 모자라요. 음, 어, 뭐 1단계에 들어가 있는 뭐 리피터, 그리고 뭐 허브, 그리고 뭐 그, 그리고 레벨 2로 넘어가는 거에 뭐 이제 스위칭 허브, 뭐 예. 스위칭 허브도 부르는 말이 다 틀리잖아요. 액세스 허브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L2 스위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스위칭 허브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부터 해가 또 라우터도 올라가면 뭐 아, 라우팅 테이블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프로토콜들 뭐 TCP/IP, UDP 막 이거 쭉쭉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아이고야 진짜 이건 진짜 뭐 할 말이 끝도 없는데 그거를 다 뭐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산쟁이한테 필요는 하다. 알고는 넘어가야 된다. 뭐 그런 정도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긴 해요. 네. 사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많이 보는 게 OS 7 레이어가 아니라 아니죠. OS 7 레이어의 영역이긴 하죠. 스위치랑 라우터를 제일 많이 보죠, 우리는 사실. 스위치랑 라우터를 제일 많이 보긴 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뭐 보통 출근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헬스 체크들 다 하시잖아요. 서버 헬스 체크도 하고, 네트워크 장비들 헬스 체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눈으로 제일 보여주는 게 이제 스위치랑 이제 라우터 같은 직접 실존하는 장비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그게 제일 뭐랄까, 피부로는 제일 와닿는 것 같긴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눈으로 많이 보이고, 또 이제 실제 그런 네트워크 구성에서도 많이 보이는 장비다 보니까, 아마 그 라우터나 스위치 같은 경우는 또 쉽게 접하고 또 많이 보고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친밀하지 않나. 그 방화벽, 예, 하나 더 한다면 이제 방화벽. 예, 그렇죠. 방화벽도 예, 좀 봐야죠.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제가 맨날 이게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저희 방송을 또 생각보다 저변이 넓어요. 저변이 넓어서 학생들도 좀 듣고 하고 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관리자분들도 있으니까 좀 개념을 한번 좀 짚고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스위치 하는데 저기 쿨가이님이 생각하는 스위치라는 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거 같으세요? 어떤 장비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스위치는 전 예전에 이제 배울 때 그 교환기, 전화 교환기? PBX? 뭐, 예, 뭐,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그, 통신을 하려면 어떤 거점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각 포트별로 이제 그 동일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좀 연결 거점이다. 설명이 좀 쉽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뭐 생각하는 게 전원만 연결하면 뭐 특별히 설정 없어도 바로 쓸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스위치. 사실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스위치랑 허브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저도 헷갈렸었고. 왜냐면 말 자체를 다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가리는, 현장에서 안 따지는 사람들은 뭐 스위치 하나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허브 하나 갖고 와봐 막 이렇게 이거 말을 혼자해서 쓰다 보니까 맞아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장비인 거잖아요. 허브는 더 이상 그리고 요즘은 존재하지도 않고 허브는 이런 개념이죠. 굳이 말하면 멀티텍 같은 거지, 일종의. 일종의 멀티텍 같은 거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리피터를 여러 개 묶어놓은 게 이제 허브긴 한데 허브는 그냥 물리적으로 뿌려주고. 그쵸, 허브는 그냥 연결만 해주는 장치? 말 그대로 왜 인천공항을 허브공항이라고 그러잖아요. 허브공항이라는 것처럼 중간에 연결만 해주는 역할이라고 치고 이 스위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스위치는 왜 스위칭 같은 경우는 그 방식 중에 컷스로우 방식이라고 해서 목적지 주소를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받아들이면 바로 그 목적지로 전송을 해주는 느낌. 그러니까 포트에서 패킷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헤더를 까서 보니까 목적지 주소가 여기구나. 그리고 그 바로 목적지 주소로 던지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속도가 허브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거를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매개체가 되는 게 맥어드레스를 통해서, 내지는 뭐 피지컬 어드레스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방식. 이게 L1에 속해 있는 허브와 L2에 속해 있는 스위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건 것 같아요. 허브는 물리적으로 그냥 뿌려만 주고
스위치는 가는 길을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해주고, 뭐를 바탕으로? 맥어드레스를 바탕으로. 그게 좀 틀리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L3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라우터가 있을 건데, 라우터도 마찬가지로 저 예전에 교육받을 때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라우터는 그냥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 모니터랑 키보드가 없는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개소린가 했었어요, 그때. 이게 뭐라는 거야. 왔으면 뭐에 쓰는지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그 TCP/IP라는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경로를 산출해 줄 수 있는 컴퓨터, 그리고 경로를 지정해 줄 수 있는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면 그나마 이해가 좀 쉬운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어떤 결국, 이제 그쵸. 네. 주소를 목적지까지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 거를 일단 라우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통 랜과 웬을 좀 나누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게, 랜은 로컬 에이리어 네트워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작은 범위의 네. 네트워크인 거고, 웬은 와이드 에이리어 네트워크이잖아요. 라우터를 기점으로 라우터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웬 구간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거에 좀 여러 가지는 달라질 수 있어요. 뭐 네트워크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라우터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웬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심플하게 그냥 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든 거니까, 보통 라우터와 스위치를 나누는 거는 랜과 웬.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라우터는 이제 어떤 목적지 IP 주소를 참조를 해가지고 목적지에 연결되는 그런 패킷들을 전송을 해주는, 그러니까 서브넷이라고 그러죠. 서브넷 마스크 나오나요? 네. 다른 IP 주소를 가진 장비들끼리 연결을 해주는 장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서로 다른 네트워크끼리 연결을 해주는 거는, 연결을 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게 라우터고, 예. 같은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는, 이제, 스위치가 하는 역할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게 정답은 아닌데,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예. 참 이게 이 스위치랑 라우터만 갖고도 얘기를 할 게 진짜 어마무지하게 많은데, 이거를 짧게 참 압축해서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전달을 드리려니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근데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이렇게 심플하게 표현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학생분들이나 내지는 이제 신입분들한테 처음에 들어가는 개념을 좀 설명해 주는데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안으로 뎁스를 깊게 들어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주일을 말해도 모자랄 정도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듣는 분들이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직접 인터넷에 찾아보면 훌륭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그림하고 같이 이렇게 나온 자료를 보시면 좀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예. 저는 당연히 좋은 자료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네트워크에 관련된 스킬이나 관심도 이런 게 이렇게 확 올라갔던 건, 프로젝트를 한번 하면은 그냥 바로 빨라지거든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셨었나요? 저는 이제 신규로 오픈하는 저희 지점이 있었는데,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라우터 세팅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직접 하고 이제 전용선 깔아가지고 따로 구성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스태틱으로 라우팅 테이블 구성하고 이런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힘들었는데. 그러셨구나. 근데 네. 되든 안 되든 이제 무조건 오픈해야 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다 했었어야 됐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고생하면서 오픈 작업을 진행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장비를 다루는 거에 대한 뭐랄까 두려움, 그리고 이제 음, 이게 책으로 아무리 봐놓은 거랑 장비를 맞아요. 실제로 내 손으로 만졌다 껐다 키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그 CSU랑 연결하고 그 케이블도 좀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그거 그 무슨 케이블인데 이름 까먹은 것 같은데, 굵직해가지고 웬만한 여자 팔목만하게 생긴 그런 그 아, 케이블. 그 동축 케이블이라고 그러나요? 아니 동축 케이블은 저기 보통 저기 케이블 TV 들어갈 때 그 뒤쪽에 들어가는 거, 안에 굵은 심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무슨,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깜빡깜빡하네요. 그 케이블 같은 거를 직접 만지는 것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네. 이제 뭐 인터페이스 카드 추가시키는 거, 음, 추가시키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네이블 시키는 거, 그리고 뭐 싱크 음. 거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대국 쪽이랑 넥스트홉 쪽이랑 통신되는 거, 이런 걸 직접 한 번씩 해보면, 그 희열이 엄청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이 근데, 경험이 진짜 큰 자산이죠. 근데 사실 현업에서 근무하다 보면 그런 기회가 이렇게 자주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건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장비를 보통, 네트워크 장비도 한 5년,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5년에서 6년, 뭐, 이 정도 일정한 주기를 두고 리플레이스먼트를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나오는 폐기 장비들을 진짜 음, 폐기시키지 마시고, 사실 그 네트워크만 구성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 스위치 한두 개랑 라우터랑 뭐 이렇게 있으면 다 해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갖고 실제로 한 번씩 실험을, 실습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 실습을 한번 오, 해보면, 그거 되게 신선하거든요. 평상시에는 네트워크 장비를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음, 그리고 뭐 이런 에뮬레이터 같은 거 통해가지고 해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랄까, 살아있는 느낌이 안 드는데, 실제 장비, 실제 케이블, 전원 넣어가고, 뭐 인터페이스 카드 붙였다 뗐다 이런 작업 해보면, 되게 좀 신선하고 기억도 오래 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뭐, 네트워크 메인터넌스 업체들이랑 뭐 얘기하고 할 때 공감대도 형성되고, 되게 좀 좋은 경험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게 이제 폐기되는 장비를 버리지 말고 그걸로 이렇게 자기가 직접 구성을 해보고 그런 경험을 갖는다면은 진짜 이제 실력이 한 단계 확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장비 같은 것도 먼저 다뤄보고, 네, 되든 안 되든 막 iOS도 한번 날려보고, 다시 깔아보고, 뭐, 이런 걸 음, 한 번씩을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좀 겁이 없어져요. 물론 그렇죠. 그러다가 큰일 날 수가 있긴 하지만, 다 백업 받아놓고 하시면 되니까, 그 전까지 뭐 그런 걸 해봐도 되고, 뭐, 일례로 저희 거래처에서 제가 그때 막 한참 네트워크 공부할 때라, 관심도 많이 갖고 있을 때라, 그런 걸 네, 거래처랑 얘기하다가, 거래처 사장님이 어느 날 그 L2 스위치 한 네다섯 개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지방에 일이 있어서, 내려가는 도중에 어떤 그 고물상 할아버지 리어카를 봤는데, 시스코 2900 시리즈 스위치가 음, 한 20개가 이렇게 그걸 싸갖고 이렇게 쭉 고물상에 팔로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걸 왜 파시냐고 했더니, 무슨 어떤 회사에서 뭐 회사가 망해가지고, 뭐, 정리하면서 그냥 나온 물건이라고. 어, 물론 이제, 그게 뭐, 작동이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긴 했었는데, 네, 사실 그걸 또, 살려고 하면은 또,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중고 제품 같은 것들, 그렇죠. 그거 좀 구하기 애매하고 그런데, 저한테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냥 이게, 음, 그, 요즘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까, 이렇게 뭐 편하게 쓰시라고. 되게 감사하네요. 그리고 이게 참 제가 근데 그 말을 왜 하냐면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그걸 주의를 기울이면 어떻게든 또 기회가 오더라고요. 지금 아마 얘기 음, 들으시면서 아이씨 그 누가
직접 장비 만지는 거 좋은 거 누가 모르냐고. 근데 지금 오퍼레이션 되고 있는 거 뜯어가지고 할 수 없지 않냐라는 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실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네. 조금씩 생각해 보면 저는 어떨까 합니다. 저는 기억나는 게 저는 이제 뭐 그런 장비를 직접 제가 만져볼 기회는 없었고 이제 근데 네트워크 유지보수 업체에 제가 이제 좀 신입 때 졸랐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제 공부를 하긴 했지만 실제 이제 현업에서는 많이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기본 개념이나 장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어떻게 실제 작동하는지 그런 거에 이렇게 좀 교육해주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맞아요. 꼭 불러달라고. 꼭 좀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3일 정도? 그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 기본적인 개념이랑 그런 맞아요. 스위치랑 방화벽 작동하는 그런 원리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계획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주는 그런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갔다 왔는데 이렇게 진짜 본인이 관심 있고 열정이 있으면 그런 이제 그 유지보수 업체나 어떤 거래처에다가 그런 걸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기회를 이렇게 좀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런 거 예. 되게 중요하죠.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 또 실제로 많이 그런 것들이 교육이 제법 많이 있어요. 네. 제법 많이 있어서 찾으면 또 있고, 저는 이렇게 저는 좀 약간 비슷하지만 좀 다른 케이스가, 네. 저는 그 업체 쪽 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의뢰하기도 했었지만 그냥 직접적으로 그 업체 사람들이 오면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방에다 가둬놨어요. 약간 가둬놓고, 그러니까 말이 가둬놨다는 이거예요. 나 표현이긴 이해될 한데, 때까지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이해될 설명해. 때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회사를 옮겼잖아요. 회사를 네. 옮겼어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 그 다이어그램을 딱 받으면 사실 그것만 보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그렇죠. 설명을 들어야지, 구성한 사람이 설명을 음. 들어야지 알 수 있는데, 이미 구성한 사람은 회사를 퇴사를 했고, 아, 이럴 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죠. 전문가가 제가 없으면. 제 삽입 써가면서 따로 저녁 다 대접하고, 오늘 가지 말고 여기 다 있으라고. 내가 이해될 때까지 나를 이해를 시켜달라. 진짜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아까 저기, 쿨가이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 3일 교육받고 난 다음에 벌써 얘기하는 게 달라지죠, 그 다음에. 업체랑 얘기하는 게 달라지듯이. 그렇게 해서 제가 딱 한 번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업체분들도 편하고, 저도 편했어요. 네. 맞아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잘 되니까. 진짜 이게 그 관리 엔지니어가 아니고 관리자라도 이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힘드니까 맞아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물론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방송에서 이제 그 얘기하고자 했던 건 네트워크에 대한 뭐랄까 수박 겉핥기, 수박 겉핥기. 왜냐하면 제가 왜 일부러 이런 걸 기획을 했냐면 이게 사람들이 전산 담당자지만 네트워크라는 게 사실 너무 뜬구름 잡는 같은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저도 시작할 때 그랬어요. 이거 그렇죠. 뭐라는 거야? 너무 또 넓죠, 범위가. 아니, 네트워크 하면은 진짜 그쵸.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 건지. 막막하잖아요. 굉장히 막막하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개발하시는 분들은 직접 코딩하는 걸 내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네. 그걸 돌려보면은 그게 눈으로 시연이 되니까 그나마라도 답답한 부분이 적은데 네트워크는 물론 뭐 방법은 있지만 그런 자유도가 그런 개발 쪽이나 이런 데보다는 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함부로 손댈 수가 없잖아요. 현업에서 그렇죠. 있는 것들은. 근데 그거를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건 알지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럴 기회는 적고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좀 추구해고자 했던 거는 그런 두려움, 갑갑함, 네. 선입견 이런 걸 좀 떨궈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서 좀 약간 아까 초입에 뭐 그 무슨 뭐 네트워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좀 네. 어떻게 보면 신변잡기적인 얘기들도 좀 많이 했던 게 그런 부분을 좀 덜었으면 하는 게 제 좀 생각이었거든요. 글쎄요, 이게 그 청취자분들이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네트워크라는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고 실제 또 이렇게 육성으로
짧은 제한된 시간 내에 전달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세팡님의 그런 의도는 잘 전달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좋은 자료는 지금 본인이 찾아보시면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서 이렇게 좀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좀 어떤 바탕 위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좀 쌓아가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왕도가 없어요. 한마디로 왕도는 없어요. 왕도는 없고 제가 뭐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무조건 들이대야 돼 이거. 그냥 이건 네. 장비 관련한 것들은 직접 만져보고 이 장비 세팅하다 날도 세보고 근데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거를 잘해야 되는 거고 근데 네. 우리처럼 넓게 봐야 되는 그런 관리자들은 그거를 한 번씩만, 많이 말고, 한 번씩만 경험을 딱 해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생기는 그 자신감과 그런 자기의 느낌 때문에 업체, 그리고 협력사, 그리고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의 질이 자체가 달라져요. 그렇죠. 예, 네. 저는 그래서 한 번씩은 자기가 직접 장비를 만질 수 있다면 만져보고, 만질 수 베스트죠. 없다면 예. 만질 수 없다면 옆에서 보기라도 해야 돼. 그리고 왜 가끔 가다가 왜 업체분들한테 얘기 들은데 막 이런 그 특정 업체들 가고 그러면 우리가 돈 주고 쓰는 게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 돈 주고 쓰는 건데 몰라 난 알아서 하고 난 갈 거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담당자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런 분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이게 잘 모르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대화도 쉽게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몰라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있는데 설명을 해도 그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근데 저는 경우가 그렇게 많죠.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전산쟁이로 밥을 더 먹고 살려면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엔지니어들은 이제 경험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딱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IT 관리자 표정에서 그걸 딱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몇 마디 해보면 알니까. 예, 뭐 L2 스위치가 어떻고 뭐 패킷이 어떻고 그런 말을 딱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집중도 있게 딱 표정이 딱 나오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알고 대화가 되겠구나 그런 걸 느끼는데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그런 표정을 지으면은 이거 쉽지 않겠구나.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뭐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 일을 할 때도 우리가 해봤던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근데 저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오픈을 해요. 말을 들어서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 관련한 일을 했을 때는 안 해봤거든. 나 모른다. 나 모른다. 대신에 정확하게 알려달라. 뭐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어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이것이니까 당신들이 이거를 도와줬으면 좋겠어라고 딱 그거는 찍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같이 해요. 그들과. 그건 아는 건데요. 진짜 모르면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게 모르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힘든 거는 어떡하지? 근데 근데 예, 훌륭하시네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드릴 것 중에 포인트는 그거예요.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우리가 뭐 다루는 시스템과 그리고 케어에 대한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알아, 사람이. 맞아요. 예. 그러려고 업체 쓰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들과의 이제 원활한 또 커뮤니케이션 시너지를 하려면 뭔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가오 찾다가 네. 갑질하려고 막 이렇게 뒷짐 짓고 막 이런 스타일로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건 둘 다 죽는 것 같아, 그거는. 그 말이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일도 알아야 시킨다고. 맞아요. 예. 저희 모르면은 뭘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우리 아버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근데 그 말이, 새삼, 맞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드네요. 역시, 이 네트워크라는 방대한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이제, 한 회차라는 게 좀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네요. 그래서, 저희가 한 회차를 더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14회 차에는 전산쟁이의 기업체 네트워크 이야기. 그러니까 전산쟁이 입장에서의 관리 포인트,
그리고 운영 포인트, 뭐 요런 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한 해를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훌가님, 그 네.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벌써. 예. 뭐, 진짜 뭐 시작부터 해가지고 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좀 그 청취자분들한테 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역시 이 네트워크라는 분야가 자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 수박 겉핥기 식으로 쑥 한 번만 훑어도 이렇게 시간이 빠듯하네요. 시간이 빠듯해. 예, 말씀하세요. 오늘 얘기가 그래도 그런 쉐어드 IT 그 샘팍의 전산쟁이 이야기 그 청취자분들한테 또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저기 출연하신 쿨가이님 수고 많으셨고요. 예. 그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좋은 말씀 많이 샘팍님과 나눈 것 같아서 예,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예.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는 여러분과 저와의 의리인 거 아시죠? 그럼 14회차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